자, 이번에는 예고했듯이 외부 스타일을 만들어서 한번 음, 가져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프로젝트에 오셔서 CSS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어, 지금 현재 여기에 CSS라고 써져 있으니까 수업인지 CSS 리소스인지가 약간 헷갈리네요. 이름을 CSS 스터디로 바꿀까? 일단 이렇게 둘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리소스 CSS를 하나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스타일 시트라는 게 있어요. 어디서? 요 CSS 폴더에서 자, 새로 만들기 스타일 시트.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요 사스라고 하는 걸 써봤는데요. 요 이제 어, 스타일을 중첩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여기 컴파일러 CSS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아실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 이제 메뉴에 있는 CSS를 해볼 거예요. 메뉴에 있는 CSS 이런 것도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거라 여러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요거 자 이름은 L01 external 그냥 external 이렇게 하죠. 바깥쪽 CSS라는 뜻으로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적용해서 자, 여기 HTML에서 가져와서 쓰는 형식으로 써볼 거예요. 자, 어디서? 여기서 적용해서 여기서 가져와서 쓰는 형식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body라고 하고요. body. 근데 지금 다 뭐 컬러,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어서 폰트 스타일 한번 해볼게요. 폰트 스타일을 이태릭 이렇게 기울게 해봤어요. 자, 요거는 이제 기울게라는 겁니다. 자, 노멀 기울게. 그럼 이제 요 글자가 기울어지면 돼요. 지금 안 기울어졌는데 기울어지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hello CSS에 와서 자, hello CSS 와서 자, 이 외부 스타일을 적용하는 위치는 어디냐면 항상 여기 타이틀이랑 스타일 사이 자, 여기가 외부 스타일을 받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다? 외부 스타일을 가져오는 곳. 자, 외부 스타일을 가져올 때는 링크라고 하는 자, 그 태그 없이 그냥 링크 이렇게 해볼게요. 링크라는 친구고요. 자, 링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는 저도 쓰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면 CSS라고 써져 있는 이 친구. 자, 이 친구가 스타일을 가져오는 거고요. 자, 여기 세 번째 친구, 이 친구가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요 아이콘들 있죠. 요거 이제 페비콘이라고 불러요. 페비콘. 페비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페비 아이콘. 자, 보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아이콘 조그마한 거 있죠? 이런 거. 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링크를 참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CSS를 할 거예요. CSS. 자, 그러면 이 문서를 서버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가져온 상태에서 그 문서의 상단에 이렇게 있다가 요 링크가 있네. 그럼 이제 서버에서 또다시 서버가 아니라 이 브라우저에서 또다시 서버로 이렇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친구 주세요 하는 거예요. 친구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두 개는 같은 폴더에 있죠?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같은 폴더에 있는 이렇게 해볼게요. 점 슬러시 같은 폴더에 있는 L01 external CSS를 가져오겠다. 자, 그러고 콕 찍으면 기울어졌죠.
자, 지금 요게 뭐다? 아, 외부 스타일. 자, 근데 이제 외부 스타일 쓰실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순서가 중요해요. 무조건 이걸 이제 내부 스타일이라 불러요. 내부 스타일. 내부 스타일이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아서 그래요. 자, 이유는 뭐다? 먼저 적용되고 그걸 덮는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CSS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외부 스타일이 내부 스타일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자, 이 친구가 항상 위에 있으면 내부 스타일보다 먼저 적용됐다가 얘가 덮어 씌우는 거죠. 얘가 예를 들어서 컬러를 다른 색깔로 했는데 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덮어 씌워. 덮어 씌우려면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모를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캐스케이딩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캐스케이딩 중에서 외부 스타일, 내부 스타일, 인라인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먼저 작성한 것이 우선 적용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도 되고 컨트롤 탭 해볼게요. 컨트롤 탭. 이제 익스터널 스타일 보이죠? 자, 이번에는 이 바디 위에다가 똑같이 별로 해볼 거예요. 별. 지금 여기에 약간 마젠타에다가 뭔가 약간 투명도가 섞인 거죠. 자, 이번에는 그냥 아주 강렬하게 레드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해볼게요. 그러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유가 뭘까? 그쵸? 자, 이 친구가 위에서 먼저 작용되고 그거를 덮어 씌운 거죠. 그게 여기에도 브라우저에도 똑같이 보여요.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에 똑같이 보인다는 무슨 말인지. 자, 마우스 오른쪽에서 검사를 하면 검사.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이고. 자, 여기 먼저 적용된 친구가 있고 여기 이렇게 덮어 씌워진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덮어 씌운 게 보이죠? 이렇게. 요건 지금 주석 따라서 그런 것 같고. 이렇게 덮어 씌우. 얘가 지금 이렇게 꺼져 있죠? 찌꺼져서 이렇게 반영된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똑같이 별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보면 이렇게 얘는 외부에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내부에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요 스타일을 찍고 이렇게 적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줘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보라색으로 줘볼까요? 퍼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됐죠? 근데 여기 지금 요 본문의 너비가 낮아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알겠다. 지금 현재 이 별이요. 이 문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바디는 본문을 얘기하는 거라서 현재 본문이 요 정도 크기라서 그래요. 요 정도 크기. 지금
본문의 바깥쪽 마진 색깔이 이렇게 들어간 건데 지금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이 퍼플이 적용이 됐다는 거죠. 퍼플이 자, 이렇게 적용이 됐죠. 선생님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본문에 오셔서 자 본문에 여기다 BR 태그를 좀 여러 개 써볼게요. 자 HTML 와서 BR을 30개 정도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 본문의 크기가 컨텐츠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보였던 거고 현재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마진이에요. 마진. 요 바디가 가지고 있는 마진. 원래 이제 우리가 개발하실 때는 요 마진을 다 없애서 잘 개발을 합니다. 이게 뭐 적용이 돼 있는 거고요. 일단 다시 돌아가서 자 돌아가서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서 검사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별을 바디가 이렇게 덮고 있죠.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0점이에요. 이 친구는 1점이고 점수 체계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봤을 때 1점이 더 높아서 0점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이렇게 적용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있든 나중에 있든 간에 점수가 높은 게 더 우선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점수제는요. 제가 이제 방금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명확하게. 자, 지금 보면 제가 방금 쓴 와일드카드는 0점이에요.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div 또는 body 또는 이렇게 자손 관계로 이렇게 여러 개 쓰면 점수가 이렇게 높일 수 있어요. 점수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죠. 자, 이런 걸 이제 1점, 2점, 3점 이렇게 높아진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클래스 선택자를 쓰면 자, 이것들이랑 상관없이 여기 점수가 이렇게 하나가 중간에 이렇게 올라요. 자, 제가 10점, 20점, 30점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30점이든 40점이든 상관없이 자, 이 친구가 마치 뭐처럼 보여요? 포식자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플랫 콘텐츠이 아무리 보여도 이 생선을 이길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뭐 1000점 만점이든 이 생선이 이기게 돼 있어요. 자, 이 점수제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아이디 선택자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어로 표현하고 있죠. 이 친구 물고기가 아무리 보여도 상어가 이기고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라인 요소 우리가 작성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라인 요소를 작성을 했어요. 컬러 블랙. 이 친구는 물고기가 아니라 쉽이에요. 쉽. 뭐든지 이길 수 있고요. 자, 이것보다 더 높은 게 여기 보면 폭탄, 임포턴트 이렇게 되어 있죠. 임포턴트는 안 해봤는데 지금 간단히 뭐 해보죠. 자, 근데 임포턴트 하면 여러분들 더 헷갈릴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와서 자, 제가 여기다가 important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지금 HTML에 와가지고 HTML 여기 마젠타가 있는 부분에 여기다가 important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무조건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건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또 한 번 더 배워볼 건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뭘 해본 거냐면 이렇게 적용 우선순위로 외부, 그다음에 내부, 그다음에 인라인 이렇게 해봤고요. 그다음에 색깔도 이렇게 적용을 한번 계속 해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려웠으니까 저거 한번 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다시. 자, 여기 프로젝트 오셔서 자, 프로젝트 오셔서 자, 여기 CSS 폴더에서 레슨 02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새로 만들기 HTML R02 캐스케이딩 이렇게 보죠. 캐스케이딩
스타일 상속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제목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띄울 거고요. 이렇게. 자, 이게 본문이 너무 짧아서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 몇 개 조금 더 써볼게요. 자, HR, 자, UL, 자, LI가 3개? 자, 일단 스타일 적용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H2하고 스타일 적용 방법. 자,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외부 스타일을 내부에다가 링크로 적용하는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이 이거 이제 외부 스타일이라 하고요. 내부의 스타일 태그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내부 스타일이라 불러요. 내부 스타일. 외부 스타일, 내부 스타일. 마지막으로 요소에 직접 쓰는 거죠. 이걸 인라인 스타일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차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외부에다가 링크로 만들어서 참조, 내부에서 스타일하고 요소로 작성. 자, 이번에는 심플하게, 진짜 심플하게 이 폰트 컬러로 쭈르륵 한번 해볼게요. 폰트 컬러로. 자, 여기 오셔서 L02, 그냥 L02로 할게요. 자, 여기 와서 새로 만들기, 스타일 시트, L02로 할게요. 그냥 심플하게 L02. 자, 여기도 만들고 있어요. 엔터. 자, 엄청 심플하게 전체의 컬러를 레드로 줄게요. 레드.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 캐스케이딩 HTML에 적용이 되려면 링크로 참조를 해야 되는 거야. 링크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서를 다운받고 링크가 있네 하고 한 번 더 다운로드를 실행해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리소스가 한 개처럼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캐스케이딩 와서 자, 무조건 여기 타이틀 밑에 자, 여기다가 링크하고 CSS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레퍼런스를 스타일 시트로 하겠다. 이런 거고요. 여기 보면 누구를 참조할 거야? 누구? 자, 여기 L02 CSS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L02 CSS를 하겠다. 그러면 짠! 빨갛게 됐죠. 지금 현재 요게 외부 스타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스타일이야. 자, 내부 스타일은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스타일을 하고 자, 요게 내부 스타일 여기다가 전체에 뭐를 컬러를 블루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적용한 레드가 덮어 씌워져서 블루로 쫙 바뀌었죠. 제가 이제 외부 스타일의 위치를 꼭 여기다가 둬야 된다고 한 게 뭐냐면 이 외부 스타일도 이 스타일보다 아래에 있어. 자, 한번 제 것만 할게요. 이렇게 아래에 있어. 그러면 아까 전처럼 얘가 써지고 덮어 씌우기 때문에 빨간색. 그래서 꼭 우리가 외부 스타일은 개발자들끼리 약속을 맨 위에 두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소에 직접 작성하는 거. 요소에 직접 작성하는 거. 자, 어떻게? 자, 내가 여기다가, 자, 스타일을, 컬러를, 나는 파란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핑크. 자, 그러면 짠! 바뀌었죠. 핑크가 너무 흐리니까 핫핑크. 이렇게. 그래서 외부, 내부 요소.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 외부에서 먼저 써서 이 친구를 재사용하는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좀 특별하게 바꿀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은 안 써요. 인라인 여러분들 쓰지 않아요. 그럼 얘를 언제 쓰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적으로 바꿔서 적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 적용된 거를 나중에 조금씩 바꾸는 용도로 인라인을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다? 아, 요 두 가지에서 끝이 난다. 두 가지가 끝이 나고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인라인 요소를 바꾸는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보통 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캐스케이딩인데 선택자 우선순위를 한번 볼 거예요. 선택자 우선순위. 자, 2번 H2번. 자, 선택자 우선순위. 자, UL에 li가 5개 이렇게 해보죠. 자, 별 선택자는요. HTML 문서 전체를 얘기해요. 이 친구는 0점이에요. 점수제니까, 그렇죠? 0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그 이름을 쓸 수 있어요. 태그. 태그 이름 뭐 A 태그, B 태그, div, ul, li, 뭐 h2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요소 선택자라 부릅니다. 요소 선택자. 이 친구는 1점이에요. 1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쓸 수 있어요. 클래스.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클래스하고 리스트야 이렇게 썼어요. 이걸 우리가 클래스를 하고요. 클래스 선택자는 점입니다. 점. 클래스 선택자를 하죠. 예를 들어 리스트를 선택하고 싶으면 점 리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클래스 선택자. 자, 이 친구는 10점이에요. 그 다음에 ID 선택자가 있어요. ID는 내가 여기다가 ID 이렇게 쓰는 거예요. ID. 자, ID는 문서 전체에서 오직 한 개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좀 낙타 표기법으로 복잡하게 쓰는 편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리스트면 리스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와서 클래스 리스트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ID는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뭐 좀 복잡하게 셀 선택자 우선순위니까 셀렉터 리스트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편이에요. 자, 이때 아이디를 찾는 방법이 샵이에요. 샵. 샵이 아이디 선택자고요. 여기에 100점이에요. 그리고 내부나 외부에서 importan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외부나 내부에서 어떻게 해요? 느낌표하고 important. 자, 이 친구가 1000점이에요. 이 친구는 꼭 외부나 내부에
특정 프로퍼티에만 할 수 있어요. 특정 프로퍼티에다가 이 친구는 1000점이에요. 1000점. 아, 죄송해요. 제가 아주 중간에 하나 빼먹었다. 자, 빼먹었다. 이 친구 만점이라 하고, 자, 여기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자, 우리가 인라인에다가 직접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라인 요소라고 할게요. 요소에 직접. 자, 이 친구가 1000점이에요. 죄송해요. 자, 여기 1000점. 그 다음에 important가 만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점수제는 제가 아까 드렸던 피쉬 사이트 있죠? 요거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자, 참고로 이 점수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극상이 불가능해요. 선택자 우선순위는 하극상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태그를 10개 모은다고 해서 클래스가 되지 않고요. 절대 태그끼리는 태그만, 클래스끼리는 클래스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극상 불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렇죠? 플랑크톤이 아무리 모여도 물고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간단히 보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UL 태그에다가 어, 글자 색깔을 글자 색은 좀 그러니까 계속 했으니까 백그라운드 줄 거예요. 백그라운드. 자, UL에다가 그리고 여기 클래스에다가도 백그라운드를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마지막으로 셀렉터 리스트에도 백그라운드를 줄 거예요. 자, 차례대로 어떻게? 자, 하나, 그다음에 둘, 셋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택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친구가 1점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UL에다가 다 적용이 될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그런데 이제 내가 클래스에다가 주면 UL에 적용된 게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10점이니까 점수가 더 높아서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ID가 가지고 있어서 또 리스트에 적용된 게 또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택자 우선순위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요거는 별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별도 간단히 해볼까? 자, 여기 스타일에 오셔서 자, 여기 스타일, 인터 스타일에 오세요. 자, 우선은 여기 지금 별로 된 거부터 한번 그냥 간단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UL 태그에다가 컬러를 블랙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것보다는 이게 점수가 1점 높으니까 짠! 여기 까만색이 안 되네. 아, 지금 UL 태그 말고 LI 태그로 할게요. 죄송해요. LI 태그? 됐다. 하죠? 현재 UL 태그의 텍스트 폰트 컬러가 적용이 안 되네요. 그러면 조금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UL 태그 안에 있는 LI 태그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점, 1점에서 2점이 돼요. 현재 자식 태그로 해서 얘는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 자, 이 친구는 몇 점? 0점이고요. 0점. 아이고. 자, 이 점이 더 우선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모여서 2점. 자, 이번에는 클래스 선택자를 써볼 거예요. 자, 클래스 선택자. 지금 현재 UL에 보면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선택자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점 리스트.
점 리스트 안에 있는 li를 컬러를 자, 이번엔 그레이로 해볼게요. 그레이로 할 거예요. 그레이인데 다크 그레이로 하죠. 너무 어두우면 싫으니까, 너무 밝으면 싫으니까 다크 그레이.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이 친구는 몇 점이냐면 11점이에요. 얘가 10점, 얘가 1점 이렇게 됩니다. 10점, 1점.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 녀석 있죠. 자, 내가 샵하고 셀렉터 리스트죠. 셀렉터 리스트 안에 있는 li 하고 컬러를 자,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 자,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 찍어볼게요. 블루 바이올렛 뭐 나쁘지 않고 초콜릿 색깔이 있네요. 초콜릿 색깔 이렇게 해보죠. 초콜릿 이것보다 더 진하지 않나? 자,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친구는 안 되고 이 친구만 이렇게 적용된 거 볼 수 있죠. 자, 이 친구는 몇 점이다? 101점이 되는 거예요. 101점.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높아서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그냥 전부 다 블루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파랗게 되죠. 점수 상관없어. 나는 컬러가 블루야.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뭐예요? 1000점. 10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웠습니다. 일부러. 자, 남겨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 important 이렇게 써볼게요. 자, 요게 1000점이 되는 거죠. 주석을 달게요. 주석 달고. 그렇죠. 뒤에 것보다 얘가 점수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무시가 되는 거죠. 드르르 무시. 자, 그래서 우리가 점수제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부모 요소에 적용하면 자식도 적용되는 것도 봤죠. 그래서 우리가 캐스케이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캐스케이딩 실습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면서 여기 지금 컬러에 대해서도 좀 배워봤고요. 컬러. 요거요? 핫핑크?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마지막으로 요것도 한번 해보자. 요소에 직접 1000점. 지금 현재 아이디로 여기 지금 여기 적용된 게 101점이죠. 101점으로 지금 현재 초콜릿 색깔이 되고 있어요. 초콜릿. 근데 내가 여기 특정한 이 친구한테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 1000점이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친구한테 한번 줘보죠. 자, 아무거나. 여기다가 자. 요소에 직접 여기다가 스타일 컬러를 뭘로 할까? 블루로 할까요? 자, 블루. 그러면 짠 됐죠. 그래서 얘가 1000점. 이렇게 1000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important는요. 이 요소에다가 직접은 안 돼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인 되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 없고요. 보통 이제 이 important는 요 바깥쪽 인터 그러니까 내부 스타일이나 외부 스타일 이런 데서 important를 쓰지. 이렇게 요소에 직접 쓸 때는 잘 쓰진 않고요. 블루가 좀 싫으시면 레드를 하든가 여러분들 원하는 색깔로 하세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요거요? 요거요? 네.
여기서 이거를 바꿀 수 있냐고요? 네. 아, 네네네. 좋은 질문인데, 여기 있는 스타일이랑, 그 다음에 외부나 내부에 있는 스타일이랑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똑같은 스타일. 자, 지금 작성하는 위치만 다르지, 여기 작성하는 거나, 그다음에 여기 작성하는 거나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요 값들, 그죠? 프로퍼티들은 전부 다 여기 인라인에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없어요? 네, 다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음. 자, 없으면 여기 문서도 한번 보고 음. 음. 자, 여기 적용법 어쩌다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캐스케이딩 점까지 다 해버렸는데 여기까지 해버렸고 자 우리 시간이 좀 애매해서 자 쉬었다 와가지고 박스 모델을 한번 더 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단위도 좀 볼까 합니다. 단위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픽셀만 좀 보고 EM만 봤는데 단위가 좀 더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높이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더 다시 볼 거고요. 이번에는 박스 모델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쉬었다가 25분에 시작할게요. 딱 25분에.